부동산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의 왼쪽에 보시면 2023년 3월 18일에 거래된 가격이 2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2일에 부동산 가격은 2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려고 사람들이 많은 대출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가계부채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더 오르게 된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하였죠. 그러나 금리를 올린다는 뜻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인데 이를 정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의 세계에서 상위권을 다투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고는 4,14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저번 달에도 41억 8천만 달러를 환율에 방어하는 데에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외화 보유고 8위에서 9위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를 금리를 올리는 방법 말고 외화 보유고에서 달러를 쓰는 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매우 클 것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외화 보유고만 믿고 있는다면 보유 중인 달러는 바닥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외화 보유고를 다 쓰는 시점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탕감되는 순간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까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금리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외화 보유고를 쓰면서 환율을 방어하고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달러를 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화 보유고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퍼질 때 그때 환율 방어를 할 때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붕괴가 금융위기로 번질 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화 보유고를 환율 방어를 핑계로 생각 없이 쓴다면 언젠가 닥쳐올 위기에서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3년 안에 환율이 1,500원 이상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외화 보유고가 세계 8위였었다는 자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판단을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율이 더 오를 것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동안의 한미 금리차의 누적이 그 원인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